아마 지역에서 뭐 대충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군락지대와 고사목들 이렇게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얘기도 좀 들으셨을 건데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설명드리고 군락지대 전반적인 상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대왕소나무 좀 피해나 그 다음에 저희 그 대응하고 있는 사항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뭐 자리를 마련했고요. 하여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우리 금강 소나무 군락지대 이제 소나무 고사가 뭐 발견된 거는 좀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2009년도에 남부지방 전역에서 이제 고사가 처음 발생된 바 있고요. 울진에서는 14년도에 그때 집단 고사가 그 보고가 돼서 그때부터 아마 산림청 차원의 그 조사나 아니면 뭐 관련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4, 16년 동안에 이제 집단고사 피해 현황 조사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전 이제 저희 항공사진을 그 가곡터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찍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울진 봉화 이쪽 지역 전체가 금강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관리 방안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는 이제 이 고사 피해하고는 별도로 그 폭설로 이제 소나무 피해도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니 이제 분석을 해본 바로는 그 2014년에 이슈가 됐지만 그 과거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2008년부터 이제 항공사진 분석 가능한 항공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 것까지도 한번 보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이제 그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랬고 그래서 하여튼 2015년까지 그 피해목 조사를 해보니까 뭐 뒤에 이제 합계 결과는 있는데 1950분 정도가 울진 소강리에서는 고사목이 있더라.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은 2013년 이전에 이제 고사목 위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14년에 새로 발생하고, 15년에 새로 발생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울진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나무 고사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강리는 그러니까 16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950분 정도 고사목이 발생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되고 그 우리 봉화, 그 춘향, 부천, 뭐 석포, 삼척, 가곡, 언덕까지 포함해서 소나무 권역이라고 보이는 곳에서는 한 20년 기준으로 한 4,930건 정도가 발생이 돼 있었고 매년 한 150에서 200건 이상씩 이제 고사목은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그러면 이게 소나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그 특성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저희 과학원에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 그 이제 발표된 이제 결과로는 보면 우리도 좀 예측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제 수분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더라. 이게 능선, 그 다음에 남서 사면,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그러니까 밀도가 좀 높은 곳,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소나무로 인해서 대부분 그렇게 고사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고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나무는 뭐 송이 나는 지역도 그렇지만 대부분 살짝 건조하면서 이렇게 소나무 생육하는 지역에 이제 송이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 소나무가 이런 입지 토양 특성상의 이제 건조 지역에서 뭐 잘 자라는 수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능선부 같은 이런 건조가 특히 좀 그 상대적으로 좀 극심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더라. 그리고 임령이 좀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소나무에서 이제 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기온 상승이나 아니면 가뭄 이런 그 특이 사항이 좀 있을 경우에 그 특히 이제 풍력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부정적 영향이 좀 가중된다. 그래서 소나무림이 그런 상황에서는 좀 취약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는 뭐 생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가뭄이나 이게 토양 수분 문제가 생기면은 이 소나무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공을 닫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광합성을 안 하게 돼서 탄수화물이
양분 생성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또 더 더운다거나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호흡량이 또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탄수화물은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탄수화물 그 소비는 또 증가하는 그 역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생육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분 탄수화물 고갈로 이게 그 고사가 진행되는 이렇게 메커니즘은 그렇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능선부 그 대왕소나무하고 이쪽 그 능선부 소나무 피해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제 6월 이후에 대왕소나무가 있는 그 능선, 그 다음에 인근 주변 능선부에서 하여튼 이런 그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소나무 피해가 그 고사 피해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소나무 군락지 전체에서 이제 고사가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왕소나무 그 능선부와 그 인접 소나무들에서도 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대왕소나무 이제 인근 능선부에 이제 고사목 피해가 보여지는 이런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은 대왕소나무의 같은 능선 소나무 피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밑에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한 5-6그루가 이게 일렬로 이렇게 이제 고사 피해가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 그 능선 라인으로 아마 수분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대왕소나무 하단 소나무는 수세가 약화된 이후에 이제 고사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대왕소나무는 이제 수세가 좀 빨리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올라가시면 그 데크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은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 쪽으로는 지금 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갈변돼서 지금 고사가 진행되고, 이 위쪽 측면 쪽으로는 좀 활력이 남았어도 아주 파란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은 이렇게 그 갈변돼서 고사가 진행되고, 반쪽은 이제 아직 활력이 좀 남아 있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호조치 경과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를 한번 보내드렸을 때 이제 10월 11일 날 저희가 이 현장 설명할 때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뭐 색이 갈변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걸로 이렇게 그 사진상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폭설 피해 가지 제거나 이런 부분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요 군수님이나 이제 그 지역의 일부 분들은 이게 이제 피해 가지를 제거하면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경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존치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요즘 교수님이 저희 총장님 만나 뵙고 한번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드린다고 해서 7월 20일 날 저희 총장님 방문해서 대전 방문해서 아마 관련 상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제거나 보호 조치를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빨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9일부터 저희가 그 피해 가지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수세가 약화되니까 이 좀이나 아니면 이런 해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격을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진단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바로 저희가 이제 방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 보면은 인근 고사목 저희가 이제 껍질을 이걸 이걸 제거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근 고사목들에서는 이렇게 그 해충들이 그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충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마무리산 처방에 따라서 저희가 살충제를 살포를 계속 하고 있고,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한 4, 5회 정도 해서 저희가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저희가 살포를 했고, 거기에 일부 보이는 그 해충들은 고사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반대쪽에 이제 활력이 남아있던 부분, 수에 약화되는 부분들은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완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다시 저희 그 산림청장 지시로 이제 대응팀 꾸려서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교체 모의도 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 하단부에 이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고사목들을 보니까 이 해충 이
밀도가 너무 높다. 껍질을 까면 거기에 막 그 애벌레들이나 이런 애들이 거의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8월 정도 되면은 이게 다 성충이 돼서 이제 우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변에 더 피해도 입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폭설 피해 가지는 대왕소나무 가지는 제거를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되 인근 고사목들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까서 이렇게 박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살충제까지도 살포를 해서 하여튼 해충 방제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소나무까지 저희 인도에서 한 500m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라인을 다 깔아서 물 주는 관수 작업, 그 다음에 약재 살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향후 계획인데 하여튼 현청 저희 본청, 과학원, 농업진흥원, 나무회사 전부 좀 참여해서 하여튼 모든 역량 집중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소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고사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하여튼 좀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능선부 지점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화가 되고 있고 하여튼 수세 약화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해가지만 해충 공격을 방어를 못하면 급격히 완전히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해충 방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지에 별도로 가지가 부러져서 좀 찢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폭설 피해로. 그래서 이제 찢어진 걸 한열 피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정적 영향이 되는 폭설 피해 가지나 주변 고사목은 전부 다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하고 해충 방제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아보리스트가 현장에 이제 텐트 치고 어제 저녁부터 것도 있고요. 오늘은 가지 제거하고 그런 작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와는 별도로 하여튼 주변에 고사목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권역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문기관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소방기는 저희가 드론 정상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방기 자체 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내 보호수가 이제 저희 500년 소나무나 다른 부분들도 탐방구역 그게 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500년 소나무나 기타 주요 나무들에 대해서는 나무의사 예방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다량의 살충제 살포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탐방은 할 수가 없어서 이쪽 대왕소나무 구간은 일시적으로 탐방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 그래서 예약 시스템에서 공지를 하고 일단 탐방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저희 과학원이 됐든 여기서 하여튼 자문 받아서 필요한 조치는 긴급하게 모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분 스트레스 수정되는 요 수세 약화 근본 원인은 하여튼 해결하는 거는 뿌리의 활력이랄까 이런 다양한 부분 상황시켜보면서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다행히 이제 나무가 아까 보면 전체적으로 수관이실 때 이제 한쪽 부분이 급격하게 이제 고사되고 한쪽 부분은 이렇게 수분 이동 풍도가 살아있어서 아마 라인이 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관리를 하고 경과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에 저희 이제 서울청장님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필요한 조치는 다 하면서 옛날 이제 종이풍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후계목 조성 이런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쪽 지역의 주요 나무들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 계획이고 오늘 아마 가지 제거하는 모습 이런 거는 군에서 역사 기록물로 이런 보호 조치하는 광경들 영상이나 사진들도 좀 남겨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오늘 아마 공보실에서 나와서 촬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울진구 전역에
지금 이제 고사모 피해가 있는 곳을 GPS 잡고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고사 발생지의 위험지역 지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약간 대부분 다 능선부, 남서면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이제 발생 위험이 높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조절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 현대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하는 그 참고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도는 지금 봉화, 삼척, 이 금강소나무 그런 전체에 이제 고사목이 발생된 이제 지점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이 소강리 지역이 유독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물론 임령 자체가 그 소강리 소나무 숲이 평균 뭐 대왕소나무 500년, 나머지 500년 소나무 좀 500년 이상은 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숲 나이가 150년이 넘는 그런 숲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고사 피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저희가 생일처럼 다 하고 저희 뭐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대왕소나무가 하여튼 그 현재 상황은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막 저쪽 아래쪽에 뭐 진사이 쪽에 뭐 금강나무 그다음에 어디에 소나무 이래서 다 이런 그 능선부 아니면 이런 수분 스트레스 받는 지역에 그러려면은 수세가 약화되잖아요 나무가. 이제 보통 지역에서도 이제 뭐 시골에 살면 알지만 나무가 수세가 약화되면 바로 특히 이제 소나무는 뭐 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얘네가 파고 들어가고 싶어도 이 송진이나 이런 거에 유독인데 워낙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데 구멍을 파면 바로 송진이 메꿔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수분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로다가 수세가 약화되면 그런 방어 기제인 그 송진, 수지 뭐 이런 부분들 그거 양부터 확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네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세가 약화됐는데 그걸 우리가 회복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얘네가 들어가서 그 안에 형성층이라 해가지고 이제 양분 이동 통로 있잖아요. 그걸 갉아먹기 시작하면 수분 이동이 확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충 방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무는 더 빨리 그 상태가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수세 약화됐을 때는 바로 해충 침입부터 방지하는 조치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가 그 나무를 관리하는 데 기본입니다. 그리고 600년 정도로 뭐 추정을 하는데 지역에서 뭐 1000년생 이렇게 하는데 이제 600년 정도 뭐 되는 걸 추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가고시마 현에 뭐 야쿠지마 뭐 이런 데 보면 삼나무가 뭐 조문식이라 해가지고 뭐 7200년 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가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한 2200년, 2300년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도 여기 천년송이라고 칭하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거기도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신 이제 오늘 그 피해 가지 제거하는 거는 그 군에서 가지를 제거하면 그걸 갖다가 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좀 처리를 해서 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셔서 그거는 그거를 이제 헬기로 나누거나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오늘 피해 가지 제거하는 거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우도 그 조문슬기 가지가 7200년 된 나무 가지가 이제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야쿠지마 지역에 무슨 자연관이라는 데다가 그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이제 왕복으로 갔다 오려고 하면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 그 피해 가지 제거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헬기로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고 그 헬기 운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산림청하고 협의를 항공지수랑 하고 전시를 어떻게 그거는 군에서 장소를 아직은 확정을 안 한 것 같고요. 어디 이쪽에 일남 이쪽 가는데 어디 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일단 옮겨서 뭐 피해를 이번에가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아닙니다. 그 큰 가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 그거가 이렇게 그 눈에 눌리면서 이쪽에 약간 이제
갈라져서 찢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눌러 앉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고사되고 살릴 수는 없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거 잘라서 그걸 전시하냐. 네, 그건 어차피 잘라야 되는데 그 잘라진 가지는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거는 그 전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모양 보면 근데 굉장히 좀 가지라고 하는데 그 평균 경급이라고 하는데 48이에요, 48. 그 지름이 4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지 자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의미 부여를 하고 88cm. 88cm. 예. 그러니까 그거 큰 거죠. 가진데 그 지름이 48이라는 건 큰 거죠. 어찌라도 큰 네. 그 대왕소나무가 전체적으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지름이. 그 사람 가슴 높이 지름이 1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가지가 지금 48 정도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22년도에 상품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거에 의한 피해는 아니고 고사목 피해 지점만 이렇게 그 점점이 나타나는 걸 찍은 거고. 근데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쪽이 이제 그 소나무 밀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령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소각리는 뭐 몇백 년 된 거, 500년 된 거, 600년 된 거 막 있지만 평균이 150년이거든요. 평균이. 그 숲에 있는 소나무 평균이 150이에요. 오래됐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력이 높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오신 전문가분들 얘기하는 거는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산불 피해가 나면서 아직 그 벌채를 안 한 그 존치한 나무들도 있잖아요. 자연보고지라고 그래서. 근데 그 주변으로 이제 살짝 불 먹었던 것들도 이제 최근 폭염되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그 산불 피해로 인해서 대면적 피해로 인해서 해충 밀도는 좀 높아진 것 같다. 재건축은 아니고 물론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해충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살짝 수세가 약화되면 얘네들이 이제 공격 할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해충 밀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처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제 변해충 전문가들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청에서도 지금 용역 발표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조사를 그 밀도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영향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충의 밀도 부분. 그런 거는 일단은 그 숲이 나무 껍질 표면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해충이 침입하는 흔적이나 이런 징후나 이런 부분들 그게 또 매일 탐방이 이루어지고 우리 숲해설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상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과학원하고도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후는 사실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해충이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색 변하고 뭐 이런 거는 바로 나타나거든요. 해충 피해는. 뭐 언제부터 이게 저희가 보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7월 11일까지만 해도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징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밑에 하단부 나무들 4-5개는 고사가 진행이 되어 올라왔어요. 하단부에. 네, 그 하단부에 올라가는 거. 요 하단부 소나무의 그 능선부로는 이렇게 그 고사가 이제 그 나타나는 징후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제 보호 조치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피해 가지 제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하단부에 요게 이제 같은 능선부에 있는 소나무들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요 5 대왕소나무까지 여기 5봉인데 이게 그 일렬로 이렇게 이제 그 고사 피해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충 피해. 예, 인근 소나무는 지금 그 나무가 거의 다 고사가 있잖아요. 거기 껍질을 까보면은 완전히 그 해충이 그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왕소나무도 저희가 이제 해충 방제를 하고 있지만 그냥 놔두면 여기서 탈출하는 애들이 다시 대왕소나무에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고사목은 오늘 내일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껍질까지 다 벗겨서
살충제까지 다 처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대왕소나무는 저희가 이제 이미 살충제나 뭐 이런 거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능성부 이런 거는 뭐 우리 과학원에 어떤 교수님들도 대부분 그냥 그 수분 스트레스 아니면 뭐 종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또 그 능성부 그 뿌리 있는 부분 거기 땅에 대한 뭐 다발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양분이 그렇다 아니면 산불 때문에 어떤 그 땅에서의 수분 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 근데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추측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게 그 원인이다고는 이제 누구도 잘 특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그 약재 살포를 해서 지금 만약에 뭐 작은 구멍이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들어갔던 애들은 그 약 치자마자 바로 그 바닥에 좀 떨어져서 그 죽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약재를 내일 살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활력이 살아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침입공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그 주사 바늘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활력이 살아있는 부분에 들어간 부분은 주사 바늘로까지라도 이제 약을 주입을 해서 하여튼 뭐 깊게 침입하는 거는 더 빠르게 이제 사멸시키려고 이제 저희 그 부분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땅하고 관련돼서 뿌리와 관련된 그런 수세 약화는 그런 뭐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가 물 공급 접촉 간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뭐 일단은 도와주면서 하여튼 그 병해충 공격에 의한 그 수분 이동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는, 그거는 이제 병해충 강제로 그거는 이제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부로 전체 다에 하는 건지 일부에 보이는, 왜냐면 소나무는 높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그 하나요? 높이 전체를 합니다. 이게 전체다. 굉장히 압이 세가지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산불 저기 그 방제차거든요. 방제차. 고압. 예, 고압 그거라서 그 수고 높이까지 하기로까지 그 약을. 주사는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모니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줄 타고 나무에 다 올라가신 그 분들이 줄 타고 올라가고 하죠. 거기에 그 텐트 치고 관리 인력들, 그래서 다 전체 참여해서 지금 작업을 해요. 그럼 지금 뭐 뿌리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뿌리에서부터 뿌리 상부에서부터 예. 밑부분부터 가지까지 예, 예. 전체 다 지금 조사를 다 해서 이제 방역을 하고 약재 방류나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뭐 추가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드루자로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지역에서 관심이 양성하고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게 예. 좁혀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나무들인데, 저기도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그 피해 없이 잘 자란 나무들은 괜찮은데, 중간에 뭐 산불 피해가 한번 지나갔다든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떤 피해를 받은 거는 가운데가 그 동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하여튼 뭐 저희가 상황들은 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예. 그 상황 그때그때 좀 미리미리 좀 예, 예. 해주시죠. 다음 지금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